예, 안녕하십니까. 일습계 공식 파트너 메타5 앤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나스닥 시황 전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 조정을 계속 받았죠. 중요한 저항대 받고 있는데, 일단 지표가 좀 중요해요. 여기 PPI 보이시죠? PPI랑 그 다음에 PC, 예, PPI, PC 모두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가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높거나 많이 높으면 일단은 상당히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CPI가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PC와 PPI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마 밀려서 지금 계속 중요한 지표가 계속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항상 지표 때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매매는 약간의 도박성이 짙어요. 여러분들 도박을 하시면 안 되고 확인 그 근처에서 일단은 손실이라도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표 확인하고 중요 지지저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계좌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27일까지 계속 PPI와 PC가 계속 나오니까 잠정 때도 좀 움직여요. 근데 잠정 때는 잠정이니까 그 다음날 확정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잠정 나오고 확정이 그 다음날 나오는지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하튼 뭐 지표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낮게 나오거나 최소한 같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딴 건 다 치우고 제일 중요한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저번에 제가 계속 그린 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추세대를 제가 달리 그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어놓은 추세대 안에서 돌고 있어요. 자, 조금 우리가 보시면 중요한 저항대에 다 맞고 있어요. 그죠? 중앙대 저항대에서 요 N자형 목표치가 이제 얼추 다 왔어요. 그죠? 요만큼. 그러면 한 번 더 여기를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파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요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중요한 추세대가 여기 하나 있는 거죠. 24,700, 750, 요 부분이 1차 저항,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고요. 꼭 기억하실 거 보면 저점이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에요.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는 우리가 기법이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 여기는 안 깨졌죠? 안 깨지니까 다시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깨졌죠? 여긴 깨졌잖아요. 이 앞전에 중요한 지지대. 그러니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되밀렸죠? 그거 또 깼죠? 여기가 지금 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올라가도 어떻게 해서 한번 되밀리겠죠? 안 깨지고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추세대. 그러니까 24,700에서 24,750 이 부분을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이 하락 트렌드에서 우리가 벗어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착하고 다시 가야 트렌드가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미래시를 그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상방을 보신다면 저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거 맞고 떨어지고 안 깨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세게 지표가 주면 이거를 한 방에 뚫을 수도 있겠죠. 뚫어도 다시 되밀려요. 되밀리면 반드시 여기 이 추세대와 지지대를 안 깨고 다시 가야지 상방 트렌드로 바뀝니다. 하락 추세대의 가장 큰 우리가 맥점을 보면 매수자들을 맥점을 보면 무조건 상방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단 추세대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추세 전환을 우리가 노리는 변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고수들이 중요한 변곡 자리입니다라는 게 바로 저런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꼭 그런 자리를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1차가 어디죠? 1차가 24,750 부근이 일단은 추세대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월요일 날 뭐 올라가도 여기서 한번 밀리겠죠? 밀리고 다시 올라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거기가 뚫어도요. 최고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뭘까요? 다시 상방에서 이 크게 떨어진 이 추세대 있죠. 이 추세대. 이 추세대를 넘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상방 턴으로 보고 신고가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는 요 추세대겠지만 2차는 가장 중요한 요거. 가장 치열한 자리. 즉 못 넘었던 자리. 앞선에서 못 넘었던 자리가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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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죠? 요 자리를 우리가 안착을 해야 돼요. 뚫고 다시 뚫었다가 다시 거길 지지 못하고 뚫리면
그건 안착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 자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다시 이제 상방이나 신고가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요? 25,750가 25,800짜리예요. 저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대의 근처에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보거나 아니면 안착하는 걸 보고 나서 해도 매수가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싸움자리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진입 타임을 늦게 잡고 확인하고 하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나스닥에서 손실을 안 볼 수 있습니다. 안 볼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중요한 지지 저항 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차 중요한 저항 자리가 24,700 부근 내외, 24,750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저항제 반드시 체크하고 여러분들 횡선의 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추세대입니다. 추세대는 뭐죠? 추세, 방향추, 방향이란 건 뭐예요? 방향이잖아, 방향. 매도 방향이냐, 상방 방향이냐, 하락 방향이냐, 박스권이냐. 그 방향을 봐야 내가 매수를 볼 거냐, 매도를 볼 거냐가 전략이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추세대, 난 항상 강조합니다. 요즘 추세대를 그려서 매매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추세대 그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중요 자리 잡아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이게 이제 나스닥 일봉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멘트를 안 달았는데 아는 사람만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구간이냐 여기 구간이냐요. 그죠?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제게 요게 5, 20, 60, 120, 240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120선에서 걸렸거나 살짝 뚫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뚫리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뚫릴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표 안 좋으면. 그러면 240짜리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나스닥이 지금 앞에 데이터를 보면 즉 120선 지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죠. 신고가를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120원 지지되면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240짜리까지 오면 올라가도 한번 세게 되밀리죠. 이해되세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240. 240도 이게 녹색이 제게 240인데 여기는 뚫렸죠. 뚫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되밀려 버리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구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죠. 요 앞전에 일봉상 앞전에 요 데이터냐 아니면 여기 240짜리까지 올라올 거냐. 이해되세요? 지금은 그 중요한 변곡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갔다는 얘기죠. 아직은 지표에 보면 여기도 여기 댕고짜리에서 지지받았죠. 여기도 댕고짜리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40짜리가 23,940 23,940이니까 23,900을 안 뚫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 흐름처럼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산타넬리를 저번 주에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랬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120선에서 지지가 받든 240선에 지지가 받든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올라가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올라가요. 이 기간이 보통 한 달입니다. 한 달.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11월 말까지 적당히 잘 버텨주면 저점이 안 깨지고 버텨주면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연초장이 한번 다시 조정을 받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요렇게 비딩을 할 수 있고 구간을 비슷한 구간을 찾아내는 게 해선 트레이더들의 몫이고 전략 분석이고 차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될지 여기처럼 될지 가봐야 알겠죠. 그게 지표 영향 받겠죠. 지표 확인하자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똑 떨어지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트를 중요한 걸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차트를 켜고 보세요. 그래서 중요 자리를 다시 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서는 조심조심 매매를 하시면 큰 리스크 없이 이 어려운 구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잘 대응하셔서 이번 한 주 11월 말 마지막 주도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다른 유튜버들과 틀린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의 말씀, 이건 데이터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120은 지지냐, 240 지지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반등 나온다. 교집합은 뭐예요? 반등이 나온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객 공식 파트너 메타5 앤디였습니다. 자, 성투하세요.